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서 선생님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놀랬죠? 원래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일요일 날 오후 저녁 때부터,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부터 약간 이렇게 지금 훌쩍훌쩍 하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출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저랑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제가 숙제를 내줬을 거예요. 여기 지금 학습지 2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국가 이름 빙고라고 하는 곳을 채워와라 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세계 지도로 표시되어 있던 학습지 표지도 색칠을 예쁘게 해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이 국가 이름 빙고를 하게 될 텐데요. 혹시 숙제를 깜빡하고 안 하고 온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과서 맨 뒤에 보시면 여기 혹시 숙제를 못 해온 친구들에게 우리 교과서 여기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세계지도 부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를 참고하셔서 세계에 있는 국가 이름 25개를 빨리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채우시는 동안 저는 이 게임의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5줄 빙고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빙고가 완성되었을 땐 먼저 손을 들고 지금 보강 선생님이 계실 텐데요. 보강 선생님 눈에 먼저 띈 친구가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상품을 총 3명에게 줄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동시에 손을 들었어.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먼저 보셨다면 다행인데 혹시 못 보셨어.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도 증명을 해줄 수 없다고 할 때는 동시에 손을 든 친구가 가위가위보 해서 이긴 친구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빙고 게임의 상품은 크게 여기 돼 있는 모나미 펜이 있습니다. 그냥 모나미 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정판, 리미티드 본입니다. 혹시 화면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모나미 펜은 독립운동가 후손과 독립운동 재단에 모금을 하기 위한 한정판 리미티드로 나온 것이고요. 총 5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그 다음에 윤동주, 마지막으로 윤봉길, 이렇게 5명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생물년, 다시 말하면 태어나고 돌아가신 연도를 이 펜 한쪽에 기입을 했고요. 각각의 인물들을 상징하는 이제 이미징이 이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뿔테 안경 같은 안경,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면 이렇게 단지, 손가락이 잘린 단지, 그 다음에 유관순 여사는 태극기,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물병이니까 물병 그림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윤동주 시인인 경우에는 이제 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 리미티드 한정판입니다. 뭐 가격으로 따지면야 뭐 수만 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어떤 기금 모금을 위해서 선 주문을 받고요. 일정 계약수 이상이 됐을 때만 이제 제작하고 판매하는 리미티드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서, 그리고 역사 선생님인 제가 상품으로 딱 9명, 한 반에 1명씩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역사 빙고판에서 이제 순위권 안에 드는 친구들은 이제 이것을 가질 수 있고요. 또 2개의 상품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소정의 뭐 초콜릿이라든가 초코바와 같은 소정의 상품을 드려서 총 3개의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누가 뭘 갖느냐는요, 1등이 갖고 싶은 거 먼저 가질 수 있는 지목권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리미티드인데 가끔 간식이 더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등이 먼저 정하고 나면 나머지 친구들은 그 다음 남은 선물을 갖게 될 거고요. 당연히 선물은 펜 하나, 간식 2개, 총 3명에게 주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시에 손을 들 경우에는 먼저 손을 들었거나 가위바위보에 이긴 친구가 갖게 된다는 것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침이 나서요. 출근을 못했죠. 어쨌든 친구들은 지금 혹시 아까 세계지도 국가 이름 못 쓴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썼을 것 같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숙제를 해왔을 테니까 이제 든든한 마음으로 빙고 게임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강 선생님, 지금부터 잠시 이제 화면을 멈춰 두시고요. 1번부터 차례대로 자기가 적은 빙고 그 국가 이름을 하나씩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친구들이 빨리빨리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선생님이 불편하시겠지만 칠판에 들은 나라 이름을 대충 이렇게 막 미국이면 미국,
뭐 프랑스는 프랑스 이렇게 그냥 대충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부른 걸 적어주시면 아이들이 좀 원활하게 빙고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28, 29번까지 가고요. 다시 29, 28부터 뒤에부터 거꾸로 오는 것이고요. 5줄이 먼저 완성되면 이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출근을 해야 상품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보강 선생님께서 1, 2, 3등을 저에게 명단을 메시지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회장이 그 3명을 잘 기억했다가 제가 다음에 수업 들어갈 때 알려주시면 해당하는 상품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화면 멈추고 빙고 게임 시작합니다. 자, 빙고 게임 잘 끝내셨나요? 자, 누가 이 리미티드를 갖게 되고 누가 이 간식을 갖게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빙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진도를 나갈 거고요. 지금 있는 이 빙고판 아래 보시면 이제 교과서 빙고도 있습니다. 다음 기회, 오늘 기회를 좀 놓친 친구들은 다음에 또 이런 빙고라든가 다양한 활동이 있을 때 그때 열심히 하시면 또 소정의 상품 혹은 점수 들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때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는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 교과서에 있는 부분 살짝 줄치고 정리하고 새로운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교과서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줄쳐야 할 것은요, 교과서 11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로서의 역사는 뭐였죠? 그렇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그래서 객관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팩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것은 역사가의 해석과 관점,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보는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이지만 사실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막연한 추리소설이나 허구가 아니라 사실에 가까운 것을 이제 찾아간다고 했죠. 그러려면 역사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증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사료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왔죠. 그 사료에는 문서나 기록물, 그림, 도구 등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사료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양세형의 이야기를 담은 일기 예를 들어줬었고 BTS 이야기 100개가 같이 출토됐을 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사료라고 해서 옛날 것이라고 해서 모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사료 비판이라고 한다까지 줄을 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14페이지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 지루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거 왜 배울까? 라고 이야기했었죠. 역사를 배우는 첫 번째 이유 동그라미 1,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14페이지입니다. 자, 넘어가서 단순히 교훈만 얻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 여기에 더불어서 통찰력 등등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넘어가서 그러면 한국사는 그렇다 치는데 그럼 세계사는 왜 배우느냐? 그렇지. 세계사는 왜 배운다고요? 3번. 여러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키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도덕 시간에 배우는 개방적 자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교양으로서 현실적인 이유로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데 공무원이 세계에 출장 갔다가 인도에 가서 소고기 패티 주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그치, 외교적 결례이자 국가적 망신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이런 지구촌 글로벌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1, 12, 13, 14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줄치는 내용을 했습니다. 프로 확인하기 15쪽입니다. 교과서 15쪽이요.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역사서술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다. 맞나요? 틀려요? 그쵸. 틀리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해석과 관점이 담긴다고 했으니까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은 X. 그다음에 2번. 세계사 학습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정체성, 나의 어떤 유니크함은 나 혼자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만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어떤가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갖고 있구나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사춘기잖아요. 아이들은 처음 태어날 때 남녀의 구분을 몰라요. 1살, 2살이 먹어가면서 엄마는 여자, 아빠는 남자, 언니는 여자, 오빠는 남자라는 이제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걸 알면서 자기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더 나아가서 성장하다가 여러분 나이쯤이 되면 사람은 생김새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다르구나. 너랑 나랑은 이래서 다르구나. 나는 이런 특징이 있는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전에는 엄마나 아빠 같은 선생님과 같은 주변인들을 따라하기만 하다가 나만의 특징과 개성을 찾게 되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간이 오는 게 여러분의 사춘기입니다. 이것처럼 한국의 정체성도, 여러분의 정체성도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어떤 차이점을 알게 되면서 형성되니 당연히 세계사 학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3번째. 역사를 배우면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번째. 사료란 역사 연구에 필요한 기록물로 유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유적, 유물, 서적과 같은 기록물 다 해당되니까 이 답은 틀린다. 마지막. 고려 사람들은 몽골에 저항하여 고려의 자주성을 보여주었다. 라는 서술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해당된다. 자, OX. 답은 O죠. 그런데 X라고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지문에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어디까지가 사실로서의 역사죠? 그렇죠. 고려 사람들은 몽골에 저항하여 까지는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런데 고려의 자주성을 보여주었다가 바로 역사가의 관점이에요. 선생님 자주성 보여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죠.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말기에 이제 몽골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최씨 정권의 군사 부대 중에 하나였던 삼별초가 끝까지 몽골에게 저항해요. 도읍을 옮기면서까지.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고려인이 몽골인에게 저항한 아주 자주적인 모습이다라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학계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이제 고려인이 몽골인에게 저항하는 자주적인 모습인 부분도 있지만 이 삼별초라고 하는 이 집단 자체가 무신정권, 다시 말하면 최씨 정권의 사병의 한 집단으로서 그들을 대표하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목적은 고려의 자주성도 있지만 그것이 한 20%라면 나머지 7, 80은 최씨 정권, 무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유관순 열사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고려의 삼별초가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다 라고 하는 것은 팩트, 사실로서의 역사이지만 그 뒤에 자주성을 보여주었다라는 이 관점이,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이 전체 지문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자주성을 보인다고 느끼며 배우고 생각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일제강점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학이 가장 발전된 시점이 일제강점기인데요. 이유인 즉슨 일본 사람들이 너희 조선들은 역사적으로 필연적으로 외세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중국, 청나라, 명나라한테 사대하는 그런 역사적 국가야. 니들 역사가 그래.
라고 자꾸, 그치,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고 우리를, 그치, 나약한 인간들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치호와 같은 역사학자들, 일제강점기의 역사학자들은 아니야,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도 외세에 저항했던 훌륭한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언제나 억압받고 핍박받는 민족들은 아니었을 거야 라는 역사적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뭐예요? 그치,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의 승리이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고려시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만들었던 몽골이잖아요. 그런데 이 몽골에게 무너지지 않고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했잖아요. 물론 반식민지이긴 했지만 어쨌든 부마국으로서 외교적 성과를 통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항복한 것이 아니라 삼별초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인들이 저항한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와 전략을 통해서 삼국을 통일하고 심지어 원래보다 영토를 확장한 신라보다 결국 나라는 망했지만 고구려처럼 당나라라는 외세에 저항했던 고구려의 역사를 더욱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도 저항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역사학의 분위기가 결국은 우리 교과서 서술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저항의 역사는 당연히 자주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 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 항복판에 세종대왕과 동급으로 서 있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이순신 장군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한나라의 국왕과 일개 군인이 동급으로 존경받는 인물로서 놓여진다. 굉장한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군인으로서 역사를 공부시킬 때 군인들이 나라를 위기로부터 지켜낸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나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은 대체로 그렇지,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노력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더 강조되고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낼 때 제가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러한 지문을 주고 다음 보기에서 사실로서의 역사를 고르시오 혹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고르시오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 별표해놓고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뭐 몇 년도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 지금처럼 자주성을 보여줬다, 좋았다, 나빴다, 이랬다, 저랬다, 뭔가 생각 같은 게 들어있다. 그러면 이건 뭐다? 그렇지, 기록으로서의 역사다라는 걸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제목 세계의 선사와 고대 문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다루는 것이고 인간의 삶을 시간에 의해서 다루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리라고 하는 1학년 때 배웠던 학문은 인간이 살긴 사는데 공간이라고 해서 추운 곳, 더운 곳, 아프리카, 유럽이라고 하는 공간을 배웠다고 얘기한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온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부를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다시 말하면 인류의 출현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배우게 될 거고요. 그 인류가 출현한 시점부터, 그치?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인류는 어떻게 출현했고 어떻게 발전, 변화,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저랑 함께 사진 하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짜잔! 어때요? 예쁘죠? 우리 서로 상처 받지 말고 이 예쁜 언니 닮은 사람 찍어볼까요? 서로를? 하나, 둘, 셋, 너! 선생님, 저는 이런 원숭이, 침팬지 따위랑 닮지 않았어요. 닮았을걸요? 이 언니는 침팬지가 아니에요. 인류의 기원,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이름도 있어요.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여자라고요? 네, 여자입니다. 20대로 추정되고요. 키는 약 한 107cm 정도, 몸무게는 28
28kg 정도 되는 여성입니다. 우리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자, 잘 들어. 자, 노래 가사에 뭐 들려요? Lucy in the sky with diamond. 루시가 들려요. 뜬금없이 왜 루시라고 하는 언니 옆에 루시라는 노래를 들려드느냐? 맞아요. 이 언니 화석의 이름이 루시가 된 이유는 발굴하던 사람들이 당시 이제 비틀즈의 노래, 이 루시 인 더 스카이 with 다이몬드라는 노래를 듣다가, 그래! 이 화석의 이름을 루시라고 지어주자! 라고 해서 루시가 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의 화석의 이름은 루시. 우리 교과서에도 루시 화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언니 한번 어떻게 복원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 루시 언니의 뼈가 요거고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살과 털을 입혔더니 요런 모습이고요. 우리 언니 예쁘게 웃고 있습니다. 자, 그럼 루시는 어떻게 죽었을까? 궁금하죠? 자, 과학자와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추락사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기는 이 노란 것들은 이제 현재 남아있는 루시의 화석뼈인데요. 이제 그 부러진 뼈들을 추리했을 때는 아마 침팬지처럼 나무 위에 있다가 뚝 떨어져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루시는 어떻게 죽었는지 그와 관련된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 초기 인류가 나무 위에서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는데요. 최근 미국 연구팀이 318만 년 전 인류들의 화석인 루시의 사인이 추락사라고 밝히면서 그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허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루시. 318만 년 전에 태어난 초기 여성의 화석입니다. 루시의 모습은 침팬지와 닮은 부분이 많아 학계에선 그녀도 침팬지처럼 나무 위에 살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구팀이 루시가 아마도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을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주장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연구팀은 고해상도 CT 촬영을 활용해 루시의 화석을 분석한 뒤 컴퓨터를 이용해 루시의 뼈를 맞춰봤습니다. 오른쪽 발목과 어깨뼈를 중심으로 뼈가 손상됐는데 추락사에서 나타난 유형과 비슷했습니다. 연구팀은 루시가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 오른쪽 다리부터 땅에 부딪힌 뒤 무의식적으로 땅을 짚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뼈가 부러지면서 장기에 손상을 입히고 바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Likely, we think, based on the position of the legs and also the arms, that she was conscious when she hit. But because of the severity of the fractures, it's very, I think, likely that she suffered severe internal organ damage. 뼈에 가해진 충격을 계산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침팬지들이 사는 나무 높이와 비슷한 14m 정도에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포식자들을 피해 일시적으로 나무에 올랐을 수도 있는 등 아직은 나무 위에서 살았다고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 자, 이 뉴스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소설처럼 허구를 쓸 수는 없다. 그래서 과학적 기술,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사실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과학기술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그때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이 루시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인류의 화석이잖아요. 물론 더 오래된 화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발견된 더 오래된 화석은 인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동물의 모습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아직은 루시가 최초고요. 물론 최초의 인류와 관련한 어떤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더 인류의 모습과 같은 화석이 발견된다면 우리 교과서는 내용이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루시는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뭐 미국이나 나사나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 뭔가 뭐 로켓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루시라는 이름을 지었다.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선 같은 거에서 무슨 호 뭐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시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경우에는 아마 인류가
최초로 뭔가를 했을 때 루시라는 이름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최초의 인간 루시의 모습을 시작으로 인간은 동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떻게 인류는 진화하고 발전되어 갔는지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누구 흉내 낼까요? 그쵸. 4발 달린 침팬지 흉내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루시 언니는 침팬지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 오히려 사람보다 침팬지처럼 생겼지만 우리가 인류, 최초의 인류라고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쵸. 아까 우리 사진에서 기억날까요? 맞아요. 똑바로 서 있었죠. 있어 보이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직립보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칠판 대신 여기다 쓰니까 여러분들도 학습지라든가 교과서라든가 필요한 곳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교과서는 페이지상 어디냐면 혹시 또 놓쳤을까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1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7쪽 하고 있어요. 자,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직립보행, 2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손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손이 자유롭다 보니까 그걸로 뭐 해요? 도구를 제작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자, 뭔가를 자꾸 만들어요. 손을 써요. 혹시 엄마들이 애기들 응애응애 하고 태어난다가 한 4, 5살쯤 되면 자꾸 뭐 가위질하라 그러고 막 클레이로 뭐 만들라 그러고 막 종이접기 학원 보내고 왜 그러는지 알아요? 맞아요. 이 손이라고 하는 소근육을 자주 쓰면 뭐 근육 자체도 발달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뇌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엄마들이 애들 똑똑해지라고 이제 막 손유희 같은 거 하면서 막 곤지곤지 잼잼잼 이런 거 시켜주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인류가 수천 수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도구를 제작하면서 머리가 똑똑해져요. 그래서 뇌의 용적이 커지면서 이제 뇌가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좋았던 점은요. 깜깜한 어둠으로부터 밝은 빛을 주고요. 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냥하거나 다른 적들로부터 어떤 위협의 순간에 이제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도구로서 불이 이제 필요할 거예요. 추울 때는 따뜻하게 살 수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더라.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소화 능력이 떨어질 때 밥 대신 뭐 주죠? 그쵸. 죽이나 미음 주죠. 익히면 익힐수록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의 흡수가 잘 된다. 그동안 인간은 불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다고요. 건조한 나뭇가지가 부딪히거나 벼락이 쳐야지만 불을 볼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인간은 자연스럽게 뇌가 발전하면서 마른 나뭇가지들끼리 부딪히면 나무들과 돌들이 부딪히면 자연스럽게 불꽃이 튀면서 불이 생긴다는 걸 깨닫게 되고 스스로 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놓은 사냥감들을 열매들을 익혀 먹을 수 있으면서 결국 영양 흡수가 잘 되는 것이 결국 인류가 훨씬 더 건강한 신체와 더 발달된 뇌와 어떤 더 우수한 유전자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또 사냥을 하는데 토끼가 있을 수도 있고 사슴이 있을 수도 있고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두 다 사냥할 때 목표물이 있다는 오오오오 라고 하면 토끼 있을 땐 괜찮은데 호랑이 있을 때 다 왔다가 죽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토끼일 땐 앙앙앙, 사슴일 땐 호호호, 호랑이일 땐 엉엉엉.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죠.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언어가 발달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발달하게 되는 상황을 겪을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발달하며 변한다. 그치, 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직립보행으로 시작해서 도구를 제작하고 불과 언어를 사용하면서 점점 발달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급기야 매장이라고 하는 풍습을 갖게 됩니다. 집에 강아지 3마리를 키운다고 칩시다. 15년 된 제일 오래된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럼 주변에 오래 살던 강아지들이 우 하면서 슬퍼해요. 강아지들도 울잖아요. 막 슬퍼하고.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들이 갑자기 화단에 있는 흙을 막 파더니
형님, 내새 다시 만납시다. 뭐 이러면서 땅 파갖고 형님 시체 강아지를 막 묻어주고 그러나요? 그러진 않죠. 매장이라고 하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인류가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럼 왜 매장을 하느냐? 과거의 인류는 동물처럼 그냥 죽으면 뭐 슬퍼하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동물처럼 널브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저기 다른 세상, 내세, 다음 세상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영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기도 하고요. 또 넋을 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체를 매장하고 그 안에 부장품, 뭐 꽃이 됐던 그 사람이 자주 쓰던 물건이 됐던 뭔가를 같이 묻어주는 이런 매장의 풍습을 갖게 됐고요. 또 점점 나아가면서 형 오늘 나 고래 잡았잖아. 고래가 이만한 고래를 내가 3마리나 잡았네를 그치 동굴에다가 고래를 3마리를 잡았어. 뭘로? 나는 뭐 활로 이런 식으로 벽화를 그리면서 기록이라는 걸 하게 될 거고 결국 이 기록이 점점 발전되면 먼 훗날 그치 문자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 직립보행, 도구의 제작, 풀과 언어의 사용, 더 나아가 매장과 동굴, 벽화를 제작하는 등의 동물과는 전혀 다른 발전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모습의 역사를 만들어 내게 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17쪽 아래에 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인류의 진화 과정을 그림으로 시대의 흐름 순으로 잘 정리해 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새로 나눠준 학습지 3페이지에도 같이 있죠. 자, 3페이지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동안 교과서 17페이지에 있는 정답을 보고 지금 뚫어놓은 빈칸을 빨리 한번 채워보도록 합니다. 자, 채우면서 제 이야기 들으시면 좋겠죠. 자, 제가 너무 빨리 다시 말을 했나요? 1분 더 드릴까요? 오케이, 1분 더 드립니다. 어색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합시다. 이쯤 되면 됐을 것 같지 않아요? 안 됐다고요? 됐다고 칩시다. 답 하나씩 맞춰볼까요? 자, 2발로 어떻게 걷고 다시 말하면 직립보행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간단한 그치 도구를 사용했다. 손을 쓸 수 있었으니까 이게 누구야? 루시 언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최초의 인류였다는 거죠. 시간이 더 지나서 몇백만 년이 지나고 나니 호모 에렉투스는 뭘 쓸 수 있었어요? 그치. 불과 언어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또 한 140만 전 또 시간이 엄청 흘렀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네안데르탈인은 그치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도 갖게 되었어. 점점점 뇌의 용적이 커지는 게 보여요.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현생 인류,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뭘 남겼어요? 그렇죠. 동굴 벽화를 동굴 벽화를 남겼어요. 이것이 바로 뭐다? 45,000년 전에 출현한 현생 인류다. 말이 어렵네요. 현생 인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루시는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인데 우리랑 생긴 게 너무 달랐죠. 맞아요. 인류의 특성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의 직접 조상은 아니에요. 좀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건넌 옛날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많은 인류가 진화되고 멸종되고 발전되고 뭐 합쳐지고 이러는 과정이 생기면서 수백만 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우리 지금과 같은 현재 살아있는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자 기원은 결국 누가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옛날 제가
10년 전, 5년 정도 옛날 책에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쓸 수 있어요. 오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학술계의 변화된 이러한 용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만 쓰는데요. 과거에는 요 네안데르탈인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고 그거보다 하나 더 발달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면서 현생 인류라고 취급했는데 혹시 옛날 책 보고 오타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이제 번외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시험 낸다고 하는 데서 시험 낸다고요. 자, 그러면 시험 여기서 어떻게 내겠어요? 1. 아까 제가 필기하면서 쓴 것처럼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 인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낼 수도 있고 굳이 학습지에 빈칸을 뚫어서 이렇게 둔 걸 보니 이 그림을 가지고 시험을 낼 수도 있겠다. 그치? 이 그림 전체를 주고 여기다 빈칸에 1, 2, 3, 4, 5 빈칸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다 채워놓고 특정 인물 뭐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 혹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기다 두고 요 시기의 인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요 그림은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요거 교과서 17쪽 아래에 있는 이 인류의 진화 과정과 이동 경로 이 그림에는 별표를 100만 개쯤 해놓고 아, 나 시험에 꼭 나올 거야 라고 표시를 해두시면 그쵸? 시험 잘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준비했던 이제 수업 내용 일부인데요. 지금 목소리가 약간 요래서 그냥 다른 영상들을 보내줄까 하다가 그래도 수업처럼 듣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수업을 진행했으니까 요거 조금 감안해 주시고 혹시 수업이 빨라서 못 들은 친구들은 이 팀즈에 링크 계속 걸어둘 테니까 집에 가셔서 공부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학습지 정리 잘하세요. 안녕.